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조선 건국의 위대한 왕 태조 이성계, 그 뒤에 있었던 두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바로 태조의 첫 번째 부인 신해왕후 한씨와 네. 또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 이야기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두 분의 삶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왕비들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초기의 그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열쇠 같아요. 맞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사실 깊게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좀 파헤쳐보죠.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부인 신해왕후 한씨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신해왕후 한씨. 이분은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이성계의 기반을 다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함경도 지역의 되게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죠. 그렇죠. 당시 이성계가 아직 중앙정치 구대에서는 좀 변방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한씨 가문과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 이상의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가문 세력 확장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게다가 아들들도 많이 나오셨고 나중에 정종, 태종이 되는 아들 포함해서 무려 8명이나 그 이성계의 힘든 시절을 다 함께 겪으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선 건국 딱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왕비가 되는 걸 직접 보지는 못하셨죠. 아, 생전에는 왕비가 아니셨군요. 네. 하지만 태조가 즉위하고 나서 신의 왕으로 추존을 합니다. 그 사후의 존호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무덤, 재릉도 아주 각별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고요. 본인은 권력의 정점에 서진 못했지만 결국 아들들이 왕이 되면서 역사적으로는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지역 기반하고 또 그 강력한 아들들한테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태조 곁에 또 다른 여인, 신덕왕후 강씨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분은 정말 신해왕후와는 다른 길을 걸었잖아요. 네, 정말 다릅니다. 신덕황후 강씨는 고려의 아주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었어요. 태조가 왕이 되면서 조선 최초의 왕비로 딱 책봉이 된 거죠. 아, 건국과 동시에 왕비가 되신 거군요. 네. 그리고 태조의 총애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도성 안에 그녀만을 위한 별도 궁궐까지 지어줬을 정도니까요. 와, 대단했네요. 신해왕후와는 정말 다른 대우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강씨는 태조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뒀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점이 바로 그녀의 정치적인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 그게 가장 크게 들어간 게 혹시 그 세자 책봉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자신의 그 어린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만들려고 태조에게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그걸 관철시켰죠. 이게 그냥 어머니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이게 단순한 모정이라기보다는 당시 개경을 기반으로 한 구귀족 세력이었던 강씨와 그 지지자들이 신흥왕조에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여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근데 이게 바로 신해왕후 소생의 왕자들, 특히 그 야심만만한 이방원, 훗날 태종이죠. 이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됩니다. 결국 그게 바로 피비린 내나는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군요. 네, 그야말로 도화선이 된 거죠. 결국 신덕왕후의 그 야심이 어떻게 보면 비극의 씨앗이 된 셈이네요. 태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네, 먼저 떠났죠. 태조는 엄청 슬퍼하면서 그녀의 무덤, 정릉을 도성 안에 만들고 그 애정을 표현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 이방원이 왕이 된 후에. 그렇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신덕왕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반감, 증오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정릉을 도성 밖으로 그냥 확 옮겨버리고 심지어 아주 심하게 훼손을 시켜요. 봉분도 거의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고 세상에. 더 결정적인 건 종묘, 왕실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는 가장 신성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신덕왕후의 신주, 그러니까 위패마저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와, 한때는 국모였는데 사후에는 완전히 부정당한 거네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최고의 권세를 누렸지만 그 권력 기반이 사실상 태조 개인의 총애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정했던 거죠. 태조가 죽고 나니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네요. 신해왕후는 생전에 빛을 못 봤지만
사후의 아들들 덕분에 입지가 굳건해졌고 네. 신덕왕후는 생전에 모든 걸 누렸지만 그 권력 때문에 오히려 사후에는 비극적인 평가를 받게 된 거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두 왕비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조선 건국 초기의 그 불안정한 왕위 계승 문제, 권력투쟁 속에서 가문, 지역 기반, 또 개인적인 야망, 군주와의 관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역사를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권력의 속성이나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걸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태조 이성계 곁의 두 여인 신해왕후와 신덕왕후의 삶을 통해 조선 초기의 역사를 좀 입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승자와 패자, 그 이면에 있는 이들의 선택과 운명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신덕왕후가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혹은 신해왕후가 조선 건국 이후까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가 아는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